안녕하세요. 오종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현대시 백석의 시를 가져왔습니다.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시를 갖고 왔고요. 자, 이 제목의 의미는 뭐냐면 남신이주는 지명입니다. 그리고 유동이라는 건 동네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사는 박시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방이라는 건 이제 자신이 새를 들고 살고 있는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에서 여기서 발신인의 주소에 해당되듯이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마치 서간체 형식으로 이루어진 시의 내용과도 아주 잘 어울리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자, 그래서 제목의 의미를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핵심 정리로 가시겠습니다. 주제는 무기력한 삶에 대해서 반성을 합니다. 화자가.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를 다진다는 아주 긍정적인 시입니다. 그래서 제재는 유랑하는 삶을 살고요. 연대는 48년도입니다. 그래서 창간호에 발표됐습니다. 학풍. 그래서 남한 매체를 통해서 발표된 백석의 마지막 작품이네요. 그리고 총 1년 32행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백석 후기시를 대표하는 그러한 대표작입니다. 자, 성격은 이제 독백적인 성격이 강하고요. 반성적입니다. 그리고 의지적인 성격이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네요. 자, 설상 특징으로 가시면 사시라든가 디롱배기, 북덕불이라는 이 토속적 소재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토속적인 소재가 나오면서 토속적이고 전통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화자가 처한 상황을 좀 더 사실적으로 제시하는 효과가 있고요. 당시 시대적 배경도 짐작하게 하는 그러한 소재입니다. 물론 사투리를 구사해서 현장감과 사실성을 부여받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이제 이 세 가지 소재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을 가시면요. 이제 편지 형식입니다. 편지의 형식, 서간체 형식이라고 하죠. 자신의 근황이라는 건 자신의 주변 이야기들을 드러내는 거고요. 시적 화자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보여줍니다. 성찰이라는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산문적이잖아요. 산문시는 아닙니다만 산문적인 형태로 또 쉼표를 자주 쓰거든요. 그래서 4제율을 획득합니다. 그래서 총 5개의 매우 긴 문장입니다. 그래서 쉼표를 자주 사용해서 호흡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내면 심리를 드러내는데 아주 효과적인 문체고요. 특히 그러나 뒤부터는 한 문장으로 이제 구조가 돼 있거든요. 한 문장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총 19개의 쉼표가 나옵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갈매나무라는 이 시어에 독자들의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갈매나무예요, 여러분. 갈매나무를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 특징으로 가시면 민족의 고난과 함께 유랑 생활의 비애가 잘 드러났고요. 아주 숭고하고 강한 의지를 지향하는 이 고매한 정신이 제시됩니다. 화자에. 아셨죠? 또 한국 시의 수준을 드높이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 아주 우수작입니다. 또 떠도는 유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시적 화자의 상실감, 또 외로움, 이를 극복하는 과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자는 모든 것과 단절되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결국 역시 뭐다? 갈매나무를 떠올리면서 삶의 의지를 새롭게 다진다. 뭐니 해도 갈매나무가 나온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굉장히 깁니다, 여러분. 자, 보실까요? 자, 첫 번째 이제 끊는 부분에서는요, 타향에서 외롭고 고단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화자가 처한 이 암울한 현실 상황을 제시한 부분이에요. 한번 볼까요?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다. 보세요. 전부 없다라는 건 상실감입니다. 상실감. 그래서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네요. 이렇게. 그쵸? 없다. 이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지금 뭐예요? 상실감에 아주 부정적이고 암울한 현실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도 멀리 떨어졌다. 그죠? 예. 그러니까 가족과 떨어져 있는 화자의 외로운 처지가 잘 드러났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그 어느 바람, 세찬 이 말이에요.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이 말은 뭡니까? 객지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떠돌아다니는 그 유랑과 방랑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화자의 현재 처지가 드러난 겁니다. 바로 날도 저물어요. 그리고 바람은 뭐 더 세게 불고 추위는 어때요? 점점 더 해오잖아요. 그러니까 설상가상인 겁니다. 설상가상. 그러니까 현실의 고난이 지금 뭡니까? 현실의 고난이 심하다는 것을 지금 상징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자, 한자성어 중에 뭐 있다고요? 설상가상이라는 한자성어를 좀 떠올리시면 훨씬 더
정서가 와 닿을 수가 있겠죠. 상황하고. 그렇죠? 화자의 상황. 자, 그다음에 보실까요? 나는 화자 나왔네요. 그렇죠? 나는 어느 목순의 집 헌삿 삿이라는 건요. 이 삿자리라고 그래 가지고 이제 갈대를 엮어서 만든 자리예요. 자리. 아셨죠? 그래서 이거를 깐다. 돗자리를 깐다 이 얘기죠. 그래서 한 방에 들어서서 주인을 붙이었다. 자, 요 말의 해석이 좀 잘 안 될 텐데요. 정확하게 하면 이 주인은 주인입니다. 주인집에 붙였다라는 것은 새 들었다라는 겁니다. 새 들어 산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예, 그러니까 요새로 말하면 뭡니까? 월세로 이제 산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페이지를 가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용으로 가시면요. 지난 삶을 이제 반성하고 성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성찰을 해야 또 의지를 다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자신의 이 무능력, 또 나약함, 이런 슬픔이 이제 따라올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그리고 어리석음이 또 따라오고, 이렇게 소처럼 되새김질하면서 다시 자기를 뭐한다? 성찰하는 장면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이리하여, 이런 부사어죠. 나는 이 습내나는 춥고 누구탄, 누구시라는 건 눅눅하다는 얘기예요. 이 습내라는 단어를 볼 때 연상되잖아요. 눅눅하다는 얘기는. 그리고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자,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그러니까 생각이 많다는 얘기예요. 딜옹백이, 이제 딜옹백이는 뭡니까? 질옹백인데요. 둥글 넓적하고 아가리가 넓게 벌어진 그릇이에요. 그래서 이 북덕불도 역시 이 풀이나 집 같은 게 막 섞여 있어가지고 뭉텅이에 피운 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질그릇 위에 불 피어 있는 겁니다. 아셨죠? 예. 이것을 안고 손을 째면서 제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낙서하듯이 그 제 위에 글씨를 쓴다는 겁니다. 또 문 밖에서 나가지도 않고, 자, 국외음화가 안 돼서 이 디귿이 나온 겁니다.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이 말이에요. 머리에 손깍지 벽에를 하고 굴기도 한다. 자, 이 말은 뭡니까? 굉장히 화자가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면 현실 무기력입니다. 그러니까 무료하고 아주 굉장히 심심하고 무기력한 그런 그 화자의 모습이 지금 드러난 겁니다. 이 부분이요. 아셨죠? 예. 나는 내 슬픔이며, 자, 화자의 정서가 나왔습니다.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달아, 이 말이에요. 소처럼 연달아 쐐김질을 한다. 쐐김질이라는 거는요, 어떤 일을 계속 반복하고 음미하면서 막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셨죠? 반추란 말을 하잖아요. 한자로 반추. 그죠? 뭘 반추하냐면 요 앞에 나온 슬픔과 어리석음을 반추하는 겁니다. 되새김질이에요. 반추가. 그래서 화자는 여태까지 자기가 겪어온 지나온 삶들을 응시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제 응시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뭐한다? 반성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성찰과 반성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자, 3번에 가시면 이제 세 번째 내용에 가시면 지난 삶에 대해서 이제는 회한을 느낍니다. 이 회한이라는 단어는요, 잘 나오는데 그냥 간단해요. 여러분 회라는 건 후회라는 얘기입니다. 후회의 약자고요. 한은 한탄스럽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후회와 한탄이라는 얘기예요. 그 합성어가 바로 회한이니까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잘 나와요, 여러분. 자, 회한의 정서 중요합니다, 이거. 자, 보실까요?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적이며 굉장히 그 눈물을 흘리는 거겠죠. 그렇죠?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붓도록 부끄러울 때 화자의 정서가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아, 이거 어떤 삶에 대해서 지금 절망감이 지금 자살을 지금 결심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니까 자살 충동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하고 울분이 일어나고 또 부끄럽고 슬프다 보니까 삶이 정말 끝장난 것 같다는 얘기예요. 희망이 없잖아요. 그걸 느끼고 이 죽음까지도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극한의 상황까지 간 거죠. 그래서 지나온 삶에 대한 회한이 어떻다? 예, 최고조다. 자, 요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일들을 겪어난 일들을 응시하면서 반성해 봤더니 정말 후회와 한스러움이 가장 최절정에 지금 있다라는 거. 요 부분 잘 정리하시면 좋겠네요. 최절정이 있어야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 소설에서 그렇잖아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되듯이. 그쵸? 이 절정이 있으면 다시 내리막이 있잖아요. 오르막이 있으면. 그쵸?
요 정점에 있는 겁니다. 이 최고죠. 그래서 조금 내려가는 분이 내려가게 되겠죠. 감정이 또. 자, 새로운 삶에 대해서 이제 의지를 다집니다. 한번 보실까요? 바로 그러나 그러잖아요. 바로 요 부분이 바로 그러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에서 나온 그러나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왜 중요하냐면 시상이 바뀝니다. 시상이 바뀌고 시적 화자의 심리라든가 시적 화자의 태도라든가 시적 화자의 어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바뀌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시험에 만약에 이 부분이 출제된다면 반드시 이 부분에서 출제가 100% 됩니다. 이 부분에서 넘어가면서 이 부분 아셨죠? 예. 그러니까 꼭 확실히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자, 허연 문창, 하얀 문창이라는 건 하얀 문과 창문을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장을 쳐다보는 것이다. 아셨죠? 예.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한다. 이건 뭐예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무기력감입니다. 무기력. 그걸 자기가 인식한 겁니다. 그렇죠? 자기가 인식을 했다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반전이 될 거 아닙니까? 인식도 못한다면 반전의 기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 자, 중요하네요. 이런 것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뭐냐면 초월적인 거잖아요. 현실을 뛰어넘은 거니까. 그렇죠? 바로 운명이나 숙명을 일컫는 겁니다. 아셨죠? 예, 이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나를 자유자재로 굴린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의 삶을 자기가 주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다? 운명론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해석하셔야 되는데 나를 내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주체적인 게 아니라 운명론적이라는 거 이제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부분에서 틀리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자신의 삶을 주관하는 것은 운명이다라는 거, 이 부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 절정의 극한에 지금 몰려있는 화자가 뭐 하는 거예요? 이 그러나를 기점으로 어때? 인식이 확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힘과 능력보다 더 크고 높은 것 뭐다? 그건 바로 운명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그래서 화자는 자신의 의지보다 더 큰 힘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힘이 현재의 처지로 자신을 이끌었다라는 이 숙명론 또는 운명론이라고 하거든요. 바로 이러한 인식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부분 특히 학교 내신 시험에서는 100%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정리를 하시고요. 확실히 다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 내 어지러운 마음의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그러니까 어떤 그 하강적 이미지가 좀 뚜렷하잖아요. 가라앉는다 이 말은요, 그렇죠? 상승의 이미지가 아니라 가라앉는 이미지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바로 그러한 내적 심리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강적인 심리예요. 외로운 생각, 그렇죠? 이게 드는 때쯤 해서는 덜어 나주손이라는 것은 이제 저녁 무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꼭 알아두시고요. 쌀랑쌀랑. 자, 이거는 뭡니까? 바로 음성상징어라는 거죠. 음성상징어의 효과는 뭐죠? 바로 현장감과 생동감입니다. 맞죠? 싸랑눈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창을 치기도 한다. 청각적인 심상이죠?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 화로를 더욱 다가 낀다. 이 말은 뭡니까? 화로를 더욱 바싹 다가 낀다는 얘기는 새로운 각오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각을 갈구한다는 얘기. 갈구라는 건 생각을 향해서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지난 삶에 대한 뭐다? 반성의 태도입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이 부분 하나하나 정확하게 해석을 하세요. 어니라는 건요, 이제 평안도 사투리입니다. 어느라는 겁니다.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우 옆 이 말이에요. 바위 옆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오는데 하얗다. 그 눈을 맞는, 그렇죠? 어두워오는데 하얀 눈을 맞는다. 명암의 대비가 있네요, 그렇죠? 그 마른 잎새에는 이 말이에요. 그 마른 잎새에는 쉼표가 굉장히 많죠.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는 것이다.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 자, 오늘의 그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19가 나왔네요. 자, 요 부분. 예, 그래서 주관식으로 나올 때 3어절로 써라 그러면은 1어절, 2어절, 3어절이 되고, 한 단어로 써라 그러면 요것만 쓰면 되는 거고. 아셨죠? 예, 그러니까 정확히 아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 10개예요, 10개. 아셨죠? 예, 굳고 깨끗하고 바른 갈매나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지적인 삶을 상징하는 나무가 바로 갈매나무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설명하면 지나온 삶에 대해서 자책하고 반성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책망하고 후회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탈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면의 안정을 되찾는 장면이고요. 이 굳고 정한 갈매나무를 떠올리면서 어때요?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려는, 자, 이겨낸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안정과 현실을 극복하는 그런 자세. 그래서 고난을 이겨내려는 화자의 이 의지가 바로 뭐다? 이 객관적 상관물, 감정이입이 아니에요. 이 객관적 상관물인 이 갈매나무를 통해서 형상화된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이고 상징적인 시어가 뭐냐? 그러면 바로 갈매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00% 시험에 나오고요. 어떤 시험이든 간에 이걸 빠뜨리고서는 이 시가 의미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빼고서는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정리하시고요. 예, 꼭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또 중요해서 갈매나무를 화자가 왜 생각을 했냐? 이것까지 또. 자, 외로이 어두운 세상을 견디고 있는 모습이 자신의 상황과 너무 비슷해요. 그렇죠? 이 갈매나무가 그랬었죠. 이 앞에 보시면 어두운데 하얗게 눈을 맞고 서 있다 그랬잖아요. 그 모습이 마치 자신의 상황과 처지가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떠올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지향하고자 하는 대상이 바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갈매나무를 떠올렸고, 갈매나무를 떠올린 걸 통해서 어때요? 굳은 의지를 보인 겁니다. 그럼 갈매나무의 상징적 의미가 뭐냐? 그러면은 화자의 삶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는 소재고요. 그리고 굳고 정한 나무로 시련에도 꺾이지 않는 이 의연함이라는 것은 꿋꿋하게 버티는 그런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자는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서 외롭게 눈을 맞고 서 있을 그 갈매나무를 생각하면서 자신도 뭐한다? 갈매나무처럼 굳고 깨끗하게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되새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갈매나무는 뭐다? 객관적 상관물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객관적 상관물인 이 갈매나무가 상징하는 건 시련을 견디는 존재고요. 시련 속에서도 뭐예요? 자신의 굳고 깨끗한 모습을 지켜나가는 존재이고, 또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의지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다 같은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상징적 의미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럼 시청자가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보면, 가족과 헤어지고 외롭게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목순의 집에 새들어 살죠. 또 새방에서 너무 무료하고 또 절망감과 무력감을 느끼고 자살을 생각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나온 삶을 반성했죠. 그래서 화자는 현재 이 절망적 상황을 어떻게 했어요? 운명적으로 인식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운명적,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갈매나무를 또 통해서 새로운 삶의 의지를 다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화자가 처한 상황도 잘 정리하셔서 시험에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행의 그러나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화자의 정서가 바뀐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화자는 자신이 처한 이 암울한 현실 때문에 회한을 갖고 비탄합니다. 비탄, 슬프다. 자기의 슬픔을 한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추락하는 자기 심리, 이게 바로 뭐다? 하강적인 이미지라는 거예요. 하강적인 이미지. 그리고 20행의 그러나를 기점으로 어떻게 한다? 삶에 대한 불가항력적인 운명을 인식합니다. 깨닫고. 그러면서 겸허하게 운명을 긍정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자세로 바뀌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삶에 대한 불가항력적인 운명을 깨달으면서. 아셨죠? 그래서 상승구조로 반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외로이 서서 눈을 맞으며 추위를 이겨내는 이 갈매나무를 보고 나도 굳고 깨끗하게 살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난 겁니다. 아셨죠? 굉장히 중요하고 정리를 지금 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크게 세 부분으로 이제 나누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 그러나를 전후로 아셨죠? 그러나 앞에서는 외롭고 쓸쓸한 정서, 그리고 무기력감, 회한과 슬픔, 좌절과 절망감이라는 이 부정적인 이 정서에서 그러나 이후로는 어떻게 바뀌어요? 운명에 대해서 인식하고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내면의 안정감을 얻게 되고 삶에 대한 의지와 희망을 갈매나무를 통해서 다지게 된다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이것만 정리하시면 이 시는
100% 정리를 잘 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굉장히 어려운 시고요. 단어도 그렇고 시 구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길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잘 하셔서 각종 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시입니다. 자, 오늘 고맙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힘이 원천입니다, 저의. 아셨죠? 고맙습니다.